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긍정적인 게 좋긴 하죠. 자, 윤 대표님께서는 조금 전에 내년 증시가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에 코스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변동성 확대, 이제 등락이 커지다 보니까 급등도 급락도 좀 크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동안에는 시장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재 아까 심정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한켠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일부 언급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게 되면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마냥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1분기 변동성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조언을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 격언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이게 그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면 참 생뚱맞은 그런 거긴 한데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할 주도주를 밀짚 모자처럼 이 추운 날에 찾는 밀짚 모자처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섹터를 콕 집어서 증권가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심 대표님,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 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엮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테마군의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입금 무존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더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장중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흐름도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흐름 또한 강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2년 전 2021년 1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아쉬운 그러한 흐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8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자, 이 기세가 이어져서 9만 고지 또 그리고 10만 고지 넘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윤 대표님, 삼성전자 사실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8만 전자 넘어 9만 전자 넘어 10만 전자 가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마음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좀 투자자분들의 좀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대한 얘기들은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7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9만 전자 멀지 않은 것 같다. 9만 전자 갈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2021년도, 2022년도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떠났던 반면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2022년도 주가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은 매도세로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시 한 번 더 사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좀 현재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벼워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유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안에서 크게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까워 보이는 9만 전자까지는 또 쉽게 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뜨는지 또는 반도체 상황 안에서 또 안 좋은 또 모습이 보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저는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윤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 소액주 주수가 560만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도 상당 부분 보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전에서 보셔다시피 9만 원대까지 갔다가 5만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비중을 크게 한 곳에서 뭐 8만 원, 9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많이 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왔었을 때 수익을 챙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떨어질 때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빠졌을 때도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수익을 좀 챙기기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AI 관련한 종목 그 자체도 중요한 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AI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일 것이다라고 증권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이렇게 보게 되면요, 2차 전지주가 예상외로 강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내년엔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부상할지 이게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대표님들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내년의 주도주가 무엇일지 우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앞에 종합장이 있습니다. 이 학창 시절 많이 써보신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에 내년에 핫 이슈가 될 그 섹터 어디인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어주셨으면 예, 이거 예전에 어떤 퀴즈 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심종섭 대표님은 사랑은 비차로 쓰세요. 예, 너만 봐 JYP.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4 화이팅 자동차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와, 자동차. 예. 뭐 전차 군단 그리고 차화정 뭐 이런 게 떠오릅니다. 자, 일단 심 대표님께 먼저 이야기를 들을게요. 윤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에너지 충전하시고요. 심 대표님, 엔터 쪽을 보고 계신 이유, 특히 왜 JYP일까요? 제가 엔터 쪽을 보고 있는 중에서 지금 최근에 엔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2024년도를 향해서 많은 그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왜 JYP 엔터를 좀 보고 있냐면 JYP 엔터가 이제까지 수익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엔터주들의 수익 구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보이그룹 XG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여기서 썼던 B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그 구성원으로 된 걸그룹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중국 그룹인 보이스토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JYP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해당 나라의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을 만들면서 예전에 우리가 중국 한한령 같은 경우에 중국 한한령이 생기면서 우리가 굉장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이 걸리더라도 지금 중국에 있는 보이그룹인 보이스토리가 충분하게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YP 엔터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꽃길 버려진 뒷길 같은 그러한 엔터주 그리고 JYP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윤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섹터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에 뭔가 좋은 게 있나요? 일단 제가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서킷, 레이싱 도는 걸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접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자동차주들의 랠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에 대한 마케팅들이 좀 활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인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2025년도에 신차 라인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선공개하게 되면서 마케팅들에 대한 전쟁들이 나타날 것이 바로 2024년도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에 더 뜨거운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 부품 업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2025년도에 나오는 이 전기차들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있었던 자동차 공정 라인에서 똑같은 자동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공정 라인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그동안 봤었던 우리가 흔히 봤던 차량들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차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완성차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면 관련돼 있는 부품 업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한주라이트 메탈하고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같이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대표님과 함께 올해 시장을 정리하고 내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